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마을 여러분, 신망 금융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갔다가 찍고 오는 1000km 라이딩을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주까지 왔고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지금 약 한 140km 정도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제 능력치 대비로는 빠른 페이스로 왔습니다. 잘 타는 분들하고 와서 조금 무리가 되긴 하는데, 오늘 380km 정도까지 달려서 금호라는 지역까지 가게 될 예정입니다. 24시 전에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어제 이거 운동한다고 아침 방송 금요일 날 못한다는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온 자리에서 잠깐 밤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비디오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비디오를 켰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아주 낮게 시작해서 쫙 끝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요. 빅테크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2%대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왔죠. 17만의 비농업 고용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 환호하면서 쫙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길래 까봤어요. 지표를 까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4만 가까이 나왔어요. 17만을 예상했는데 2배가 나온 거예요. 34만 가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가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제 아침 라이브에서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얘기는 어제 라이브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져서 일해야 돼요.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일하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공급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문제가 뭐였죠? 노동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막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그래서 고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12개월 평균보다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머리를 한번 돌려보시죠. 임금이죠. 사람이 모자랄 때는 임금을 많이 주고 사람을 고용하지만, 사람이 많을 때 어떻게 되죠? 임금을 많이 안 주고도 고용하거나 임금을 낮추고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마무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임금도 인플레이션이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습니다. 물론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안 올랐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게 전년 대비 이렇게 동결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올라갔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일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고금리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이제 내일 정도 여러분을 만나게 될 최상욱 대표인데요. 우리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하고 대담을 찍고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가고 있는 공유 오피스의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공유 오피스가 예전에는 좀 헐렁헐렁 했답니다. 근데 요즘 어떠느냐? 너무 빡시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그득그득 다 차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고, 그 다음 VC들의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러니까 벤처기업들, 그 다음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공유 오피스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저축률은 떨어졌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열심히 돈을 벌으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고용만 창출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다면 기업들 흐름들은 나쁠 건 없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용이 짱짱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안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결국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짱짱하다는 건 기업 활동도 원활하다는 거니까
기업 활동이 제대로 된다면 실적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본다면, 기업 실적은 유지되는데, 경기는 살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돼. 임금도 안 오르고. 그러면 이게 아주 기업 입장에서는 골디락스적인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은 상당히 떨어졌어요. 채권은 상당히 떨어졌고 30년물은 또다시 고점을 향해 갔고 10년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오늘 장은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뭐지?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이게 뭐지?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달러는 강세를 보여줬고 달러는 약세를 보여주면서 여타 통화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게 타국가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환율이 안정되면 그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하다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소식이라서 자, 밥 먹는 사이 이제 곧 밥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먹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먹지 않으면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어마무시한 상황이라서 하여튼 중간중간에 한번 찍어볼까요? 네, 중간중간에 그럼 가는 거 찍어서 저희가 한 60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시간 안짝만 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 가는 거 보니까 한 65시간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시간에 서울 부산 왕복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날씨는 여기 이제 충주는 해는 좋은데 약간 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고 10월 9일은 미국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쉽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의해서 흔들릴 건 없고 주식 시장만 돌아가는데 이 분위기 받으면은 뭐 10월 9일도 그냥 쏘쏘하게 미국 증시 갈 수 있으니까 한국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 금리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과 연계된 쪽은 또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9일 만나지 못하고요. 10월 9일 저녁 자정까지 서울에 다시 복귀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